자, 4주차 8번째 키워드인데, 제가 조금 전 키워드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병원 우원 얘기 했었잖아요. 좀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병원과 약국의 업종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 중개사님들이 병원 의원이라고 했죠. 의원하고 약국만 중개를 할 줄 아시면, 아니면 또 의원이나 약국에서 우리 중개사님한테 중개 의뢰가 온다, 그럼 이미 아마 우리 중개사님 그 노콜 지역에서 뭐 톱 5% 안에 상위 5% 중개사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짤짤한 데 가서 우리 약국이나 의원들이 물건 의뢰 안 하거든요. 늘 하던 데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쪽에 만약에 이 업종에 우리가 임대차 계약 중개를 한다 하면 우리 중개사님은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세히 좀 아시고, 아직 한 번도 중개를 못 해보시면 대단하실 텐데 이렇게 되는구나를 아시고, 혹시나 의뢰가 들어오면 이제 실수하지 않고 그냥 술술 풀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건축법상 보면 의원은 이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아시죠? 우리 시험 봤죠? 라이센스 할 때. 건축법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입니다. 별표 1은 이제 9개 시설군과 29개의 용도와 한 140개 정도 달한 세부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건축 용도 변경, 이제 5지사 배울 건데, 어쨌든 우리 의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됩니다. 의원, 치과, 한의원 쭉 있죠. 그래서 의원을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건축물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로 열고 의원, 치과, 한의원 이런 식으로 세부 용도까지 용도 변경을 하셔야지 인허가가 납니다. 이게 2020년 1월 22일까지는 1종 군생, 2종 군생 상관없이 들어갔는데 2020년 1월 23일부터 건축법이 바뀌었죠. 바뀐 바람에 의원은 반드시, 학원도 마찬가지고요. 의원은 반드시 본인의 용도 있죠. 1종 군생 의원으로 용도 변경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딱 입주길, 만약 피부과가 와가지고 피부과 한다고 중개사 소개를 했는데 거기 딱 떼어보니까 거기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로 열고 일반 음식점인 거예요. 옛날에 그냥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1종 근생 의원으로 용도, 건축 용도 변경을 해야지만이, 아까 병원은 뭐라고 했죠? 신고업종이라고 했죠? 영업 신고증이 나온다는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특이한 게 동물병원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동물병원. 얘는 1종 근생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1종이든 상관없이 아무데나 근생이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병원 있죠? 종합병원. 이 병원 같은 경우는 의료시설이에요. 의료시설. 개념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과 의원의 차이점을 좀 깊게 들어보겠습니다. 자, 의원 있고 병원 있고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의원과 병원의 차이점. 일단은 베드라고 하거든, 베드. 우리 병원에 입원하면 그 침대 있죠? 그 베드가 30개 이상이 되어야지만이 걔는 이제 병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 동네 소아과, 치과, 뭐 내과 가면은, 이비인후과 가면은 거의 병실 없죠. 단순 진료실만 있고 선생님 있고 주사 맞고 나오잖아요. 상담실 있고. 그 입원실이 없잖아요. 입원실이 있는데 그 침상 배수가 30개 이상이 돼야지 우리가 병원이라는 거예요. 병원과 의원은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사님들이 거래하는 대부분의 계약서는 병원이 아니고 의원들을 우리가 중개를 하는 거예요. 의원들. 우리 동네에 있는 그 상가들에 들어오는 건 다 의원입니다. 병원이 아닙니다. 병원은 중개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병원과 또 종합병원이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종합병원은 최소한 이제 베드가 100개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00개, 300개들 구별되거든요. 그리고 또 300개 이상 이렇게 나가지는데, 어쨌든 최소한 병원에서 종합병원 되려고 하면 이제 침상이 100개 이상은 돼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전문의가 있어요. 전문의가 어쨌든 7개 이상의 과를 갖고 있는 거예요. 100개 이상에서 300개까지 병상은 과가 7개 이상의 전문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 300개 너무 큰 데는 이제 9개 이상의
전문의를 갖춘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구별하시면 되고, 여기서 좀 더 나가자면 그냥 상식적으로 상급 종합병원은 이제 전문 과목이 20개 이상, 좀 크죠? 이런 개념. 전문병원은 뭐또 이런 전문 개념 또 있고, 이런 이 정도만 보세요. 자, 이제 실제 중요한 거죠. 중개사님들이 진짜 운 좋게 딱 그냥 병원, 정확하게 의원 개설을 하신 거예요. 그 의원 개설 절차가 어떻게 되면, 통상적으로 우리 중개사님 사무실에서 임대인과 이제 의사분하고 임대차 계약을 쓰겠죠. 쓰고 잔금 치고 뭐 렌트비를 받든가 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실 거잖아요. 인테리어 공사 끝나면 이제 의료기관과 개설 신고증이라고 그랬죠. 신고증을 발급받고, 신고증 나오면 사업자가 세무서가 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 간호사, 막 물리치료사, 막 직원들 뽑을 거 아니에요. 직원들 뽑고, 의사도 닥터페이 의사 뽑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요거만 아셔도 우리 초보는 면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을 내고서 우리 구인을 해야 되는 개념이 되다 보니까, 사업자 등록증 나와야 또 병원에 쓰는 모든 렌탈 의료기기들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실무에서는 이렇게 진행하세요, 중개사님. 잘 모르겠어요. 이걸 잘 보고 있다가 캡처했다가 실제 오인이 들어온다고 치면 먼저 이렇게 설명하세요. 혹시 초보면, 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초보들 많습니다. 똑같이 의사들도 우리 중개사님 이렇게 실무 받듯이 의사나 약사들도 똑같이 이런 창업 컨설팅 교육을 하거든요. 그럴 때 사업자 등록증을 우선 발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자 등록 우선 발급하기 위해서 등록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있죠. 의사 면허증 있을 거 아니에요. 신분증 있죠. 인테리어 계약서 있을 거 아니에요. 의료기 계약서 미리 하는 거예요. 있죠. 이걸 가져가게 되면 사업자 등록증을 미리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게 되면 아까처럼 순서가 아니라 미리 사업자가 나오기 때문에 카드 체크기도 할 수 있고, 사람 직원도 뽑을 수 있고, 또 의료기기들 다른 또 렌탈 부품들 있죠. 다 계약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실무에서는 이게 아니고 우리 중개사분들이 이런 식으로 사업자를 먼저 받으세요라고 하게 되면 최소한 15일에서 한 달 정도의 그 병원 개설하는데 시간적인 여유를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또 병원 같은 게 통상 한 칸 호수가 아니라 아무리 작아도 우리 소아과만 하더라도 최소한 40평은 넘어야 돼요. 왜? 기본 딱 들어가서 상담실 나오고 인폼 만들어야 되고, 진료실 하나 둘 세 개, 주사실 만들고 이렇게만 해도 한 45평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상가 보통 2개나 3개를 또 연접해 가지고 하는 개념이죠. 월세가 일단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간을 줄여주는 게 우리 중개사님들이 이 실질 임차인한테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럼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으셨죠.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가 짜지다 보면 결론적으로 아까 실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중개사님들이 중개보수를 잘 받아요. 그냥 중개보수 계약 때 달라가면 줘요. 왜? 본인이 만족했으니까. 근데 이런 걸 막 하나도 모르는 거야. 내가 막 행설수설 하는 거야. 그러면 중개보수 안 주고 싶지. 짜증나죠 같아도. 그래서 우리 솔직히 임차인이나 임대인이나 중개사님, 전문적인 상가 전문 중개사를 만나셔야 돼. 그분들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보 딱지 떼고 빨리 상가 전문 중개사 되셔야 돼.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된다. 자, 그리고 이건 제가 최근에 약을 코로나 혹시 몰라서 미리 걸리진 않았는데 한번 몰라서 미리 약을 타서 조제해 봤는데,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약국 같은 경우 권리금 많다, 막 조제료가 어떻다 설명 듣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하나 설명드리면, 우리 중개사님들이 약국이 나왔는데 권리금을 2억을 받아달래, 상환받아달래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없잖아요. 그 기준을 아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국에 저는 이런 궁금이 생겼었어요. 옛날에 약국에 약 타갔는데 손님이 4명, 5명 쪽쪽 들어오는 거야. 야, 그러면 이 한 사람이 들어올 때 이 약사분은 얼마나 벌까 궁금하지 않나요? 약국에도 혼자 하시는 분 있고요. 약국 전산원 하나 두고, 아니면 또 큰 데는 약사분 2분, 전산원 1명. 보통 요 3인 구조가 보통 대부분인데, 3인 구조 할 때 한 매출 3천 이하거든요. 궁금하더라고. 그렇죠? 그걸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여기는 조제료가 몇 장 나왔을 때 권리금 얼마 정도가 적당선이야.
소아과야, 내과야, 그 건물에 소아과, 내과가 있을 때는 약국에 처방전이 몇 장 정도 나와서 이 월세를 얼마 정도 해야지 이 약국이 버티겠구나. 이런 개념 아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기본만 설명해 드릴게요.